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보다 삼성전자 살짝 짚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지난해 동기 대비 60% 줄어들었고요. 지난 4분기보다도 42%. 업황 자체가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저희 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확실히 안 좋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방주사를 미리 맞은 효과가 있다. 예. 이 주가라는 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선행하니까 미리 이제 기대치를 낮춰놨고 특히 전문가들의 이제 견해를 들어보면 2분기가 저점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만을 놓고 보면 상저하고 상반기에 좀 부진하고 하반기에 좀 다시 회복되는 업황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삼성이 아니에요. 삼성보다도 SK 하이닉스가 더 문제입니다. 아마 쇼크를 이제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이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는데 반도체는 사실 업계 일단 치킨 게임이 많이 마무리가 돼서 그쵸. 승자로 살아남은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돈을 거의 고객들을 줄 세워서 쓸어 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섰다는 건 전부 후무한 기록입니다. 100원 투자해서 500원 남는 이윤 장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은 포트폴리오가 D램에 치중돼 있다 하더라도 60~70% 수준, 나머지는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근데 네.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거의 70~80% 넘게, 90% 가까이 D램 쪽에, 메모리 쪽에 이제 올인해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더 큰 쇼크가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미리 이제 이 실적 부진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은 1분기 가이던스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의 수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말로 반도체가 같은 기간 1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또 디스플레이 업황이 어느 정도 안 좋았는지는 나중에 실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때 아실 수 있습니다. 진짜 카드는 삼성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일 수 있다. 이게 예방주사를 혹시 놓지 않겠습니까? SK 하이닉스도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워낙 눈높이가 높았었거든요. 네, 지난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하면 이 반도체가 곧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돼버렸어요. 워낙 다른 부분이 부진했고 맞아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한 11월부터 10월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꺾였어요. 수출도 꺾입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서 수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가 워낙에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 아마 이제 모든 산업군의 애널리스트들조차도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시장을 분석하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시총의 비중이 20%가 이 두 종목이 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두 종목이 밀리면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또 이만큼 비중을 둬야 되는 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부분인데 참 길게 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류호 부총리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4주 안에 결판이 날 것이고 아주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날까요 이번에는? 와 이거 진짜 즐기면 즐깁니다. 1년이 지났어요. 맞아요. 예. 그동안은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화두를 꺼냈지만 좀 해를 넘기진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제 중간 선거 이전에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결코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사실은 90일 연장의 D-Day가 3월 1일이었어요. 맞아요. 그것조차도 뒤로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한 9분 응선은 이제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면서 고위급 실무회담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대표를 얘기한다면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이제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그리고 이제 류호 중국 부총리가 서로 회담을 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류호 부총리와 만났다? 급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급이 안 맞았음에도 만났다라는 건 이제 서명할 만한 그 근거 어느 정도 실무자선에서 고위급에서는 페이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절차를 보게 되면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서 거기다 서명하는 작업이 남아 있지 않겠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 관세 폭탄을 하면서 더 센 거가 뭐 있나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 카드를 써왔는데 어떤 잠정 합의안은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를 이제 좀 외신들이 분석한 걸 보게 되면 중국이 미국산 뭐 대두나 이제 에너지 상품 구매를 더 늘리는 방안 이건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100% 소유한 법인도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안들이 중국이 만일 어기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또 시행 시점을 한 2025년까지 못 박는 방안.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예. 그동안도 기싸움하면서 이 정도는 양보를 했거든요. 그쵸.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지적재산권,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뭐 이런 그 화웨이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특히나 이제 IT 미래 성장 동력만큼은 절대로 중국한테 패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네. 의도가 깔려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은 제외가 돼 있거든요. 지금 알려져 있는 것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여기서 합의를 해서 네.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이 양국 대통령 정상이 서명을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그런 패권 전쟁은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데 대해서 시장이 환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로 이게 지금 무역이 다가 아니라 그쵸. 정말로 이 중국이 그 위시한 기술 패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남방 정책을 좀 막겠다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전쟁은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참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류호 부총리가 있는 곳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괴짜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독특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이번에 타결 무산할 수도 또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예, 퍼센테이지 사주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니면 난 안 해라고 안 해잖아요.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당선부터가 참 의외였지만 그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기가 공약한 건 대부분 지키는 굉장히 집요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정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번에도 또 사주 이후에 서명도 하지 않고 회담장을 박차 나갔다. 뭐 예.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은 충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먼저 선반영한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중국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내놓지 않으면 안 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야 돼요. 결자해죠. 시작을 먼저 했기 그쵸.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라는 게 그동안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살아나고 예. 정말 주식시장이 부활하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좀 넉넉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계속해서 지금 1년 넘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치죠. 중국에 그렇습니다.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서 벗어나야 되고 예.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역 장기화의 어떤 영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대통령 재선을 노리고 있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그릴 거예요. 그쵸. 그건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인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번 건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인해서 리스크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장기화돼서 중국의 성장률을 정말 6% 깎아버리고. 밑에까지 예. 끌어내린다면 이건 큰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바우류가 꺾이느냐 마느냐 이건 시장에서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무역 분쟁에 있은 뒤로 중국이 굉장히 또 본의 아니게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썼고 지난주 PMI 잘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중국 잘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따른 이제 국내 경제 영향도 이제 따져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 제조업 경기는 중국의 제조업이 식고 있다. 예.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이제 제조업 PMI의 기준선 50을 밑돌았어요. 밑돌았죠. 밑돌게 되면 이게 석 달 그리고 6개월 정도 밑돌면 좀 침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예. 없는데 그나마 50을 아주 간신히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표가 나쁘지 ISM도 않고요. 괜찮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연초에 밝혔던 중국이 전인대를 밝혔던 이 경기 부양을 굉장히 가속화하겠다. 세금도 깎아주고 거의 700조 원에 달하는 이제 이 돈을 지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약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깎아주고 감세 조치 등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트렌드를 봐야 돼요. 4개월 만에 50선을 이끌었다고 해서 회복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직 이르고요. 앞으로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제조업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거의 5개월 연속 기준선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조업 경기가 거의 우리는 5개월 연속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수도 좋지 않은 데다가 중국까지 만일 경기가 좋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이라는 건 그나마 우리가 비빌 언덕이 좀 생겼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중간재를 수출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죠. 중국의 어떤 경기, 제조업 경기 반등이라는 건 수출 주도형, 우리 이제 나라에는 긍정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건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경기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있는 중간재들을 사겠다라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등을 기다려 봐야 되는 시점일 수밖에 없는데 중국 정부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SOC 쪽에다가 돈을 이만큼까지 쏟아 붓는다는 게 사실 마지막 방편이란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휴, 미국하고 붙어도 G2에서는 영원히 2인자야 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2030년 되면은 뭐 G1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이 굉장히 길다. 그래서 몸을 좀 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비수는 좀 감추면서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좀 거슬리지 않은 그러나 물밑 자금은 굉장히 심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1대1로 정책을 가지고 지금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이제 이 경제 권역을 좀 끌어올리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그동안 이제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해서 외신들이 2030년이 되면 경제 규모에서 이미 뭐 2010년에 일본을 따돌리고 세계 2위로 부상을 했고 한 20년 만에 다시 미국까지 추월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물론 과거에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많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게 맞고요. 예. 그러다 보니 특히나 인구 구조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4, 5%, 6, 7% 성장하던 국가였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3%를 밑도는 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일자리는 10만 개를 넘기가 좀 어려워졌죠. 맞아요.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인구 구조학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할 사람이 올해부터 우린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서 중국도 보면 지금 미국의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인구 전문가 이푸센이라는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인구 구조상 중국이 미국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늙고 있다.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한 축은 이 인구가 그쵸. 너무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은 정말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우리는 인구를 배제하고 성장률, 제조업 경기 위주 굉장히 이런 성장 속도를 보게 되면 탄탄한 내수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 과감하게 전 세계적으로 1위로 나갈 거라는 건 이견을 달지 않아 왔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제 분석 보고서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 눈여겨볼 대목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이 경제 규모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연평균 6% 이상의 성적이 2030년대까지 이뤄져야 되는데 이거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지금 중국의 현재 1인당 명목 GDP는 미국의 한 6분의 1 정도 수준인데요. 일본이나 그리고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러면서 비슷한 이제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이 길로 들어선다면 앞서서 얘기했던 2030년 이제 미국을 제치고 1위가 된다. 물론 타이밍상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자녀 정책을 중국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는 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위축이 되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경고음인 것 같은데 이제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 얘기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몇 개월 연속입니다. 저희도 계속 헤드라인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이게 줄어들었고 4월에는 이게 적자까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안 좋아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해 우리가 이제 현 정부가 가장 자랑할 만한 어떤 치적이라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수출, 경제 규모, 수출 6천억 달러 돌파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 목표가 연평균 성장률, 경제 성장률 3%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네. 이걸 내세웠는데 경제 성장률은 못 미쳤어요. 그러나 수출과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달성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올해 목표했던 게 2년 연속
이제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심상치 않아요. 예. 일단 이 반도체가 가장 큽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부분이 부진하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수출 자체가 두 자릿수 넘게 줄어들고 있고 예. 반도체 가격 하락세는 더 가파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월 상품 수지의 흑자 규모는 55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예. 이게 상품 이 수출에서 상품 수입을 뺀 이 상품 수지는 54억 8천만 달러인데 이게 2014년 7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흑자폭이 적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향후 반도체 가격 전망이에요. 전망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까지는 결코 예. 좋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건 IT 대기업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재고를 좀 소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5G와 같은 게 빨리 이제 상용화가 돼서 전 세계가 같이 굉장히 고사양의 반도체를 필요해 주길 기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데이터 저장 장치라며 지금 5G라는 건 크게 얘기하면 1차선 고속도로가 한 10차선 정도 속도가 빨라졌으니 깔아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걸 기반으로 한 융합 서비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율주행이든 커넥트카든 그러려면 굉장히 빠른 고사양의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게 빨리 와야 되거든요. 그 시기가 빨리 와야지 이런 플랫폼 업체들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걸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하반기가 되면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시점은 누구도 모릅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예측은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쉽사리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표 얘기부터 해서 뭐 미국 경기, 중국 경기 얘기까지 오늘도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